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데다가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산불 영향 구역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최윤희 리포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졌죠. 네,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 산불 대응 단계 발령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대부분의 화재, 산불이 실화로 인한 거라는 건데요. 오늘도 비 예보는 있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불씨 관리 잘 하셔서 큰 화재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지역 소식 이제 최윤희 리포터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봄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을 여행지 다녀왔다면서요? 네, 우리 지역에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마무리하고 또 아픈 몸을 돌봤던 이곳 초정행궁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초정행궁에 가시면요, 세종대왕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제일 많이 뽑힌 분, 바로 이분 아닐까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애민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눈을 고치기 위해 온 곳이 바로 이곳 초정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그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건 불과 6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의 DNA엔 넓은 대청마루와 그림 같은 자연을 벗삼은 한옥이 새겨져 있다, 이 말씀. 그래서일까요? 특별한 날엔 한옥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역사도 한 스푼 담겨져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바로 그런 곳이 청주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있습니다. 바로 초정행궁. 내수 북동쪽 인구 약 300명이 사는 작은 마을 초정은 예로부터 왕이 머물던 고을로 이름이 자자했는데요. 따로 궁을 지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유명하죠. 저희가 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초정행궁이잖아요. 네.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잘 돼 있어요. 네.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예. 저 행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한양에 있는 본국을 떠나서 지방에 임시로 거처하는 궁궐 또는 거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세조가 자주 이용했던 온양행궁이 있고요.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서 이 의주로 피난가셨던 선조대왕의 또 의주행궁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바로 이곳 세종대왕이 머무셨던 초정행궁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왕이 머무는 거처인 만큼 이 행궁도 아무 곳에나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 초정이 행궁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 아닐까 싶은데요. 약수, 맞죠? 예, 맞습니다. 약수, 초정약수. 이것이 바로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로 FDA에서 미국 식품의약부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은 기록이 나오는데요. 초수는 고을 동쪽 39리에 있으면서 그 맛이 후추처럼 톡 쏘고 성질이 매우 차며 이곳에 이 물에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과 세조께서 이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정행궁은 청주시의 발굴 요청을 통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한 발굴 조사를 토대로 재현, 복원된 곳인데요.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초정행궁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돼 있네요. 예, 여기 초정행궁에 오셨으면은 우리 세종대왕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이 머물면서 한글 창제를 마무리하고 또 지병을 치료했다는 점에서 초정행궁은 역사적 가치도 높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서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예. 번역까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예. 동국여지 승남과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4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117일 동안 머물며 초정행궁에서 눈과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세종대왕. 해마다 열리는 축제에서는 세종대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죠. 이런 스토리텔링은 초정이라는 작은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긴 독서당 이름에 걸맞게 읽을 수 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고 공간이 예. 잘 꾸며져 있는데 예. 여기 보니까 좀 옛날 책도 있어요. 이게 네. 우리 세종대왕과 연관이 된 책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 역사 기록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용묘천가, 뭐 또 월인천강주 같은 고서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세종대왕과 관련된 역사, 과학, 건강 관련 책들이 한 350여 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놀라운 업적 중 으뜸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오늘날까지 우리가 쓰고 읽는 언문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 의미를 살리고자 초정행궁에는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궁의 구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각 구역마다 특색 있는 전시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전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선생님. 이 공간은 세종 때부터 쭉 계속 이어져 온 공간이에요? 이게 초정행궁이 만들어진 것은 1444년 세종 26년 1월에 만들어집니다. 그 해에 세종께서는 봄과 가을에 이 두 차례 이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안 오셨는데 아쉽게도 1448년 방화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것을 최근 청주시와 국가유산청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역사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재현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 여기 편전은 정말 우리 사극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워낙 좀 귀에 익은 공간이긴 해요. 편전. 예, 그렇죠. 편전은 평소 왕이 업무를 보시는 직무 공간입니다. 근데 이 편전에는 현재 천문과학관으로 꾸며져 있고요. 세종께서는 하늘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하늘의 별자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 만들던 여러 가지 천문과학 기구들을 여기다 전시를 하고 그 기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던 밤하늘의 별자리를 다 직접 미디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한동안 잊고 있던 시국이, 해시계가 모두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지 뭡니까? 초정행궁 편전에는 특히 세종대왕이 관심을 가졌던 천문과학과 관련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해시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이날 처음 알았다니까요. 세종대왕이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셨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해시계죠?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천평일고, 예. 적도형, 예. 해시계. 네. 이거는 일성명시, 야간에도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지요. 일성명시. 하늘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했던 세종대왕의 애틋함이 느껴지는 듯하죠. 자, 이번에는 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왠지 꿈을 꾸면서도 백성들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침전. 이 임금님이 잠을 주무시던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침전은 임금과 왕비가 주무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에는 미디어 아트관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침전 내부는 세종대왕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모습을 상상하며 미디어 아트로 꾸며놓았다고 하는데요. 예, 침전에 대한 조그만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좋아요. 보통 임금이 주무시는 곳에는 저렇게 지붕 위에 가로를 하얗게 누운 용마루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전에는 용마루가 없어요. 용마루가 없죠, 그러네요. 그죠? 용마루가 없는 지붕을 무량각 지붕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목재 건물에 불이 나면은 거의 다 굉장히 화재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먼저 임금이 주무시는 침전부터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구분하려고? 예,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양동이를 들고 쫓아오는 것이 바로 지붕이 용마루가 없는 건물을 찾아라. 그래서 했다는 설이 유력한 설로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초정행궁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또 여기가 이렇게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즐길 거리도 꽤나 많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체험 공간도 있죠. 그래서 초정행궁의 초정 약수를 직접 마셔보고 또 발을 담궈서 하는 족욕 체험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쪽으로 가보시죠. 초정약수가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것 알고 계시죠? 마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피부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저 밖에 물이 안 틀어져 있어서 초정 약수 체험도 못하고 가나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겨울에는 따끈따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셨네요. 예. 아무래도 겨울에는 추우니까 밖에 야외 냉천은 좀 추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초정 약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실내에 이렇게 또 온탕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도론도론 얘기도 하면서 시간 보내면 굉장히 좋죠. 제가 행궁을 찾은 날 유독 좀 쌀쌀했거든요. 따뜻하게 조격을 하니까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초정약수의 효능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아, 정말 좋았겠습니다. 에이, 초정행궁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 바로 전통놀이인데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 청원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전통놀이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놀이부터 제기차기까지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체험들이 가득했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놀이가 또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라 행궁에서 하니까 마치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온 듯 더 신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통 놀이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한복 대여도 가능하고 수락관 체험에 한복 디자이너의 보자기 수업까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초정행궁. 더 머물고 싶다면 하룻밤 묵어가는 건 어떨까요? 옛날 왕이 머물던 곳에 이렇게 직접 숙박도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예, 우리가 체험 공간으로 이 한옥 숙박 시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방이 있는데 뭐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족들이 와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 주중에 여기서 숙박하고 가시면은 청주시에서는 청주페이로 30%의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역사도 느끼면서 마치 왕처럼 여기서 한번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어떨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옥 체험도 하고 초정약수도 만다고 역사 공부도 하고 초정이 붐비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인물 세종대왕. 그의 발자취가 흐르는 초정행궁엔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머무는 내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다가오는 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여행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초정행궁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세종대왕님과 더 가까워진 그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역사 이야기와 함께 재미난 여행 떠나고 싶으시다면 이곳 초정행궁으로의 나들이 어떠세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